첫 번째, 2월 1일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7억 토지 5년 만에 43억 된 세종, 이해찬 주택 인근도 급등입니다. 지난달 20일 대전지방법원 경매 5개에서 세종시 장군면 하복리 임야 1653제곱미터 경매에는 응찰자가 무려 102명이 몰려 감정가 2억 2646만원에 낙찰가는 261%인 5억 9189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도 세종시 전이면 영당리 대지 223제곱미터 경매에 응찰자 30명이 몰려 감정가 6,575만원에 143%인 9,380만원에 낙찰되었고요. 이 물건은 정부 세종청사까지 직선거리로 7.5km, 18km 떨어져 있어 매우 가깝고 주택만큼이나 세종의 토지 시장도 부동산 경매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네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였는데 세종시 땅값은 2020년 10.62% 오르며 2위인 서울 4.8%보다 2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특히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유한 전동면 미곡리의 땅값도 급등세라고 했네요. 자, 위 기사에서 토지 투자의 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세종 신도시 주변의 토지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종특별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세종이라는 신도시가 자리를 잡으면 주변의 토지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자료에서도 객관적으로 입증됩니다. 이것을 응용해보시면 지금은 다들 3기 신도시 분양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조금 땅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주변의 토지에 투자하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듯 하네요. 당연한 말이지만 도시가 완성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들이 주변 지역으로 생활권을 가져가니 개발되는 신도시 주변의 토지 투자는 땅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정석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경매 물건들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물건인데요. 두 물건, 하나는 임야, 하나는 대지인데 모두 공통적으로 도로를 접하고 있는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땅 투자 시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도로를 접하고 있는 토지를 투자해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2월 1일 데일리한 기사, 제목은 임대차법 후폭풍으로 세입자 부담 큰 준전세로 밀려나입니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줄곧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까지 치솟자 세입자 부담이 큰 준전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6,949건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3,456건의 절반 가까이 줄었고 서울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부터 줄곧 줄어들어 10월 9,780건, 11월 7,746건, 12월 6,949건 으로 줄었고 올해 1월은 29일 기준으로 4,341건을 기록했다고 했네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도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동안 1억 원 가까이 오르며 5억 6,700만 원을 넘어서 전세 물량은 줄고 준전세는 늘고 전세 가격은 높아졌다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 분석해드리면 임대차법 기간 연장인 2년 플러스 2년 연장은 의도는 좋으나 실제 현실에서 괴리가 일어난 대표적인 부동산 대책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세입자는 약자, 집주인은 강자 이런 시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문제 있었던 것입니다. 임대차 시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세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집주인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섬세한 시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정부가 개입을 할 때는 수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해야 하는데 너무 졸속으로 추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차 2+2 법률 도입으로 전세 물량 감소, 세입자 부담이 되는 반전세 증가, 전세값 폭등, 그리고 집값 폭등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서민들은 내년부터 당장 폭등한 전세값 구하러 다녀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두 다리 뻗고 자고 있겠죠? 제발 여야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재산을 지켜준다는 환상을 버리시고 각자 재산을 지키실 생각하세요. 그들은 모두 잘 산답니다. 세 번째, 2월 2일 문화일보 기사, 제목은 고분양가의 중도금 대출 제한 속출, 청약 로또도 현금 보자목 원성입니다. 정부가 높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지만 오히려 도입 전보다 분양 가격이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분양가가 오르게 되면 특별공급 물량, 분양가 9억 원 이상은 제외고요. 이것이 없어지거나 주택담보대출 제한선에 걸려 현금 부자 차지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2월 분양 예정인 서울 고덕 강일제일 풍경채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429만 원,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 분양가는 9억 5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에 달해 중도금 대출 제한선인 9억 원을 받을 수 없고,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5,668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가 되었습니다. 오는 7월에 분양을 앞둔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에비뉴4의 분양가도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인데,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아 향후 공시지가가 더 오르면 주거 취약계층 물량도 그만큼 줄게 된다는 기사네요. 곧 청약의 시대도 시들해질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네요. 사실 청약에서는 모든 부분을 만족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민영주택에서 가점제 비율을 높이면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 많은 분이 유리하게 되고, 추첨제 비율을 높이면 당첨된 사람이 또 당첨되거나 재산이 일정 부분 많은 사람들이 당첨 논란이 있고요. 지금 청약이 로또라는 비판이 나오니 정부 측에서는 슬금슬금 분양가를 올리게 되고, 분양가를 올리면 청약을 준비했던 층이 대출이 막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이야 분양 가격이 저렴하니 청약이 최고의 부동산 투자처이겠지만, 돌아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분양 가격은 상승하면 미분양이 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한 번이라도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면 지금 시세 차익 2, 3억 나는 단지는 급격하게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거나 미분양이 나기도 할 겁니다. 조금 첨언을 하면 부동산 규제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집값은 두 개만 풀면 잡힐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대출 규제를 풀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집 한 채는 2년 보유면 비과세, 다주택자라도 2년 보유면 일반 과세를 한다면 집값이 잡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이야 이 두 가지 규제를 풀면 한 사람이 100채씩 집을 사는 거 아니냐, 누군가는 큰 시대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오랜 부동산 투자 경험상 단기간에는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 수익 매물이 나오고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하락할 만한 기미가 보인다면 사람들 생각이 달라집니다. 또한 언제든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으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유연해집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어떻든 개인의 수익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이익을 보장해줄 때 자본주의 사회는 발전하고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 2월 2일 이데일리 기사, 제목은 변창흠 옆집 14억 8천에 팔렸다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에 유명해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전용 면적 105.74제곱미터 매물이 14억 8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앞서 변 장관은 이 아파트의 옆집이자 이보다 크기가 더 큰 자신의 전용 면적 129제곱미터 아파트 자산 가치를 공시가격인 6억 원대로 신고한 바 있는데요. 변 장관은 2006년 6월 5억 2천에 구입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고, 인사청문회에서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10억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간단하지만 생각해볼 점은 있습니다. 어쩌면 가십거리로 넘어갈 수 있는 기사인데 사람들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우선 변창흠 장관의 투자가 부동산 측면에서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면, 위 대상 아파트는 이수역 근처 서문여자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현대 오페라하우스인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나홀로 아파트 중 빌라 형태로 하고 있고요. 원래 나홀로 아파트는 잘 오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신 서초, 강남 등의 나홀로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 자체가 좋아진다기보다 주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니 같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위치라서 주변 아파트 매매가 대비 기사에서 언급된 가격으로 항상 매매가 잘 될 것인데요. 이 정부 들어서 우리는 왜 고위공직자 재산, 특히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까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많이 가지고 싶어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출범이 공정사회 약자보호 기회평등의 슬로건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점이고, 지금의 부동산 규제인 양도세 강화, 재산세 강화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 요소인 부동산 규제 등이 사회적 공정 평등을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고, 지금의 국민들은 이러한 평등과 공정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부분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것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집행했던 사람들이 부동산에 일반인보다 더 감쪽 같은 투자를 하고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민감해하는 것인 거죠.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도덕적인 척 또는 평등 이념을 팔지 말고 그냥 나 잘 살고 싶다, 나 돈 벌고 싶다 말하고 경제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자입니다.
2월 첫째 주 부동산 뉴스 딜리버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